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2월 15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제 국내 경기 리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게 뭐 해드리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 NBA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를 저녁에 리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저도 리뷰를 할 때 그 경기를 본 다음에 어떤 느낌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살아서 리뷰를 할 수 있는데 이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하루가 지나서 리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생동감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일단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고려해 보면서 예, 국내 경기도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은 뭐 올 시즌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농구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배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일단 뭐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음, KGC 인삼공사랑 그다음에 LG 경기 보겠습니다. 어, 제가 KGC 인삼공사 경기는 어, 일단 직전 가스공사 경기랑 이 모비스 경기 두 경기 다 예, 라이브로 시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라이브로 시청을 했는데 왜 라이브로 시청했지? 이게 아마 VIP였을 거예요. 예, 예, 이것도 VIP였고 이것도 VIP였을 거예요. 아마 인삼공사 승. 예, 그래서 아마 라이브로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김상식 감독의 어떤 선수들의 기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어, 김상식 감독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충분히 의중은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주전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서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내일 또 그 다음에 있을 경기까지 생각해 준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이지만 그 운영의 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타이트한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점수를 벌린 다음에 주전 구간과 벤치 구간을 이렇게 좀 체인징하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그냥 시계만 보고 너 5분 뛰었으니까 이제 나와 뭐 경기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야구는 공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농구는요 포지션 하나하나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특히나 야구에서는 그 몇 회에 그 공 하나가 경기를 좌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농구도 그 포지션 한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선수를 기용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좀 아쉽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뭐 핸디를 못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핸디를 못 한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예. 솔직히 LG와 인삼공사의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전 인삼공사가 훨씬 더 앞선다고 봐요. 예. 변준영, 문성권, 그 다음에 배병준, 박지훈, 아반도 이 백코트 라인은 국내 지금 현재 뭐 당연히 1위를 하고 있지만요. 예. 국내 리그에서 가장 좋은 백코트 라인이라고 보고 이재도와 이관이 구탕 좀 딸리죠. 예. 인삼공사가 당연하게 이거는 이겨야 하는 경기가 맞습니다. 예. 스탯상으로도 일단은 인삼공사가 최근 3점 적중률도 훨씬 좋고요. 3점 억제력도 좋고 그 다음에 필드골에서는 조금 떨어지네요. 예, LG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서도 뭐 거의 비슷하고 LG가 하나 정도 앞서고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가는 어떤 경기의 운영 방식이나 선수들의 어떤 노련함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인삼공사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김상식 감독의 전술 운영이 조금 이해가 된다라는 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벤치 구간이 약해요. 벤치 구간이 인삼공사가 약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전들의 평균 출장 시간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인삼공사는 거의 30분을 뜁니다, 주전들이. 근데 LG는 21분밖에 안 뛰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은 이 다음에 어떠한 경기 일정을 보면 되겠죠. 예, 이틀 하루 쉬고 KCC, 그 다음에 하루 쉬고 캐롯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삼공사 김상식 감독은 오늘도 주전들을 좀 그렇게 불특정 시간에 그렇게 빼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확률이 좀 크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코트는 확실히 인삼공사가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코트 같은 경우는 오세근, 그 다음에 여기 뭐 김준일, 그 다음에 마레이와 스펠맨인데 스펠맨이 최근 인사이드에서 나름 많이 인사이드 공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레이의 어떤 의존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좀 떨어진 그런 LG 긍정적인 요소죠. 하지만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마레이가 한 14득점 정도. 평균 마레이의 득점이 15득점인데 맞대결에서는 14득점 정도. 뭐 크게 뭐 큰 차이는 아니죠. 하지만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스펠맨과 변준영 13, 14점. 그다음에 스펠맨이 19점. 즉 LG의 골밑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힘들어한다? 예, 마레이가 있는 인사이드가 좀 힘들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펠맨이 조금 인삼공사전에서 약하다라는 게 좀 아쉽고 이 전반적으로 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이거 박빙의 경기입니다. 예, 박빙의 경기고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공사의 어떤 선수진이 저는 LG보다는 더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LG의 최근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오버롤이 76점인데 최근 5경기가 85점, 8점 정도 늘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LG의 득점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7점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LG의 득점이 인삼공사의 수비에 막히게 된다면 오늘 LG가 훨씬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전 이 경기 핸디캡은 패스를 하면서요. 인삼공사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하나원큐와 KB스타즈인데 이 경기는 이제 김민정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이제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뭐 침을 맞았다고 그래요. 침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GTD랍니다. GTD 게임 타임 디시전. 게임 타임 디시전. 경기 시작 전까지 좀 상황을 보고 출장 여부를 좀 확인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김한수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전 김민정이 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썩 좋은 폼은 아닐 듯하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원큐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유는요. 첫 번째, 목요일, 그리고 하루 쉬고 토요일, 그리고 이틀 쉬고 오늘 경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경기가 모두 타이트한 경기였어요. 엄청 타이트한 경기였어요. 이 경기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많이 뛰었던 경기였고, 이 경기는 연장 2번 갔던 경기였고, 반면에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스케줄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 그 다음에 6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9일 정도에 단 2경기 뛰었고 얘네는
9, 10, 11, 12, 13, 14, 15 일주일간 오늘 3경기째 뛰는 상황이고 뭐 스케줄 면에서도 하나원큐가 상당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전 신지현과 양인영의 최근 올라오는 폼 그 다음에 김지영의 백코트에서의 볼 핸들링 김혜진과 정예림의 득점 능력 하나원큐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 예. 하나원큐의 단점은 뭐냐? 수비죠. 수비 조직력이 좀 안 갖춰져 있다는 거. 하지만 KB의 공격력이라면은 하나원큐의 수비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50분 뛰었죠. 예, 50분 뛰었는데 강희슬 30점 말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없습니다. 허예은 10점. 예, 허예은 10점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두 자릿수 득점이 없어요. 예. 강희슬이 그렇다고 뭐 3점이 펑펑 터지는 게 아니라 강희슬도 이제 뭐 돌파, 드라이빙 뭐 그런 류의 뭐 자유투 그런 류의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희슬 3점 잘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22%. 강희슬의 3점 능력, 3점은 직전 경기 조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입니다. 직전 경기 KB가 14개인가 던졌는데 14개인가 15개의 3점 던졌는데 3개 메이드 했거든요. 근데 그 3개가 다 강희슬 겁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아무도 3점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라는 점. 오히려 하나원큐가 슛감은 더 좋고 그 다음에 홈에서의 하나원큐의 어떤 득점력은 뭐 저는 나름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 62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의 어떤 공격력은 나름 인정할 만합니다. 예, 나름 인정할 만해요. 그래서 저는 양인영, 신지연 김혜진, 정예림, 김지영 팀이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여기는 요새 뭐 글쎄요 KB 제가 봤을 땐 직전 2경기가 너무 타격이 컸어요. 예, 직전 2경기 너무 타이트한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점 슛값도 별로 안 좋고 스코어러도 강희슬밖에 없고 막말로 강희슬만 막으면 끝이잖아요. 예. 강희슬이 막힌다고 막혀집니까? 얘 막혀져요. 강희슬은 막혀져요. 예. 무슨 뭐 캐롯의 전상현도 아니고 골스의 커리도 아니고 예, 막혀집니다. 강희슬이요. 예. 전 그래서 하나원큐의 프랜승 봅니다. 예, 하나원큐의 프랜승 예상을 하고 전 이 경기 다 득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이 경기는 제가 배구 말씀을 드렸죠. 삼성화재 KB 눈여겨봐야 한다. 그 다음에 OK 우리카드 옛날 우리가 알던 OK랑 우리카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삼성이 OK전에서 3대0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때는 OK가 워낙 못했어요. OK의 리시브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지금 4연승 중이긴 하지만 이 4연승 중에서 2번이 우리카드 경기였고 그중 1번이 OK 경기였습니다. 예. 정말 분위기 안 좋은 팀들과 만나서 대진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삼성화재가 최근 서브가 잘 들어가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잘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 현대캐피탈은 리그에서 리시브가 가장 좋은 팀 중 한 팀입니다. 예. 일단 뭐 오레올과 정광인, 오레올이 종종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현대캐피탈의 리시브가 상당히 경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박상아가 미들브 컨디션 난조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면서 허수봉을 미들 브로커 라인으로 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나름 잘 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미들 브로커 하지만 종종 윙에서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백어택하고 괜찮아요. 예. 홍동선이 너무 제 몫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만 허수봉이 미들브로커에서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허수봉의 체력적인 문제가 염려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현대캐피탈이 뭐 어렵게나마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화재가 폼이 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박빙의 경기를 하고 삼성화재가 최소한 한 세트 이상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봅니다. 그리고 다득점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흥국생명과 페퍼 경기인데 흥국생명이 직전 경기 IBK 경기에서 패하였는데 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옐레나의 공격 성공률. 예. 자, 이거를 하나 아셔야 돼요. 일단 예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직전 경기까지만 해도 흥국생명은요, 옐레나와 김연경이 같이 붙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로테이션이. 근데 지금은 찢어놨죠. 예. 김연경이 앞에 있으면 뒤에는 옐레나가 있고, 앞에 옐레나가 있으면 뒤에 김연경이 있습니다. 예. 이게 찢어놨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뭐냐면은, 같이 붙여놓게 되면은 일단 그 구간에서만큼은 득점이 잘 됩니다. 그리고 쉽게 서브콘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찢어놓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직전 경기 IBK와의 경기였는데 옐레나가 공격 속력이 떨어지니까 옐레나가 전위에 있는 상황에서 서브콘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말리는 겁니다. 경기가. 예. 그래서 직전 경기 패하였는데, 어, 이, 만약에 그 초보 감독이 아니라, 예전에 뭐 권순찬 감독이 계속 지휘봉을 맡고 있었다라면, 2세트 이기고 3세트 이겼죠. 예, 그러면 4세트에서는 한 번쯤 붙여놓고 플레이를 할 만도 한데, 그런 임기응변이 좀 약한 면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4세트에는 저거를 로테이션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바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패하였고 페퍼는 직전 현대건설 경기에서 뭐 올 시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예. 일단은 박경현과 리시브가 오늘 중요한데 직전 경기에서는 박경현과 리시브가 좋았어요. 이한비의 리시브가 좋았기 때문에 리시브만 좋으면 이고은이 안정적인 토스 올려주고 그렇게 되면 니아리드가 공격 성공률만큼은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페퍼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지영도 디그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나쁘지 않다. 예. 관건은 리시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저께 현대건설이 졌죠. 그러면 이제 흥국생명이 오늘 경기 이기면 단독 1위로 올라갑니다. 상당한 동기부여죠. 예. 그러한 동기부여가 경기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는 김미연의 리시브는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평생 믿지 않을 겁니다. 예. 김미연 제가 뭐 원투데이 본 것도 아니고 지난 시즌 계속 봐왔는데 김미연은 리시브가 그냥 안 돼요. 예. 얘는 이 친구는 연습을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안 돼요. 예. 차라리 김다한 같은 젊은 친구를 쓰면은 뭐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서라도 더 좋을 것 같지만 하여튼 김미연의 리시브를 믿고 저는 페퍼가 한 세트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페퍼가 한 세트는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김연경과 옐레나, 특히 옐레나의 폼이 오늘 경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페퍼가 비벼볼 만하다. 직전 경기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직전 경기와 같은 리시브 효율을 박경현과 이한비가 보여준다면 저는 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3대1 정도의 스코어, 그 다음에 오버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예,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예, 이렇게 프리뷰 이게 안 돼? 예, 이렇게 프리뷰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다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이따 밤에 NBA 경기, 내일 NBA 경기 한 네다섯 경기 정도 프리뷰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